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과연 남과 북이 다시 하나가 되는 날을 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들으니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내 생전에 그런 날이 오겠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통일은 바라지만 이제는 너무 멀어진 것 같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랜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휴전선이 생긴 뒤 세대가 몇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전쟁을 직접 기억하는 분들은 이제 백발이 되었고, 전쟁 이후 태어난 사람들조차 노년이 되었습니다. 어릴 적에는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세월이 흐를수록 동력 땅에는 우리와 같은 말을 쓰는 동포가 있고, 언젠가는 다시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통일이라는 말은 점점 우리의 일상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남과 북 사이에는 군사 분계선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라는 벽이 생겼고, 세대라는 벽이 생겼고, 삶의 방식이라는 벽까지 생겼습니다. 그런데 오래전 한국 불교계의 큰 학승으로 평가받는 타너 스님에게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스님, 통일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타너 스님은 길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짧게 대답했습니다. 통일은 돼. 그리고 통일의 시기를 묻자 수수께끼 같은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3344의 통일이 돼. 대체 이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3월 3일과 4월 4일을 뜻하는 것일까요? 33년과 44년일까요? 숫자 3과 숫자 4에 어떤 역학적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숫자 자체에 너무 집착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특정한 날짜에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려는 시간이 아닙니다. 타너 스님이 남겼다고 전해지는 이 짧고도 이상한 말, 3344. 그 수수께끼를 통해 타너 스님은 한반도의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그리고 우리 세대가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온 통일이라는 것이 정말 어떤 의미인지 차분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에 가면 어쩌면 여러분은 통일은 언제 오는가 보다 더 중요한 질문 하나를 만나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바로 우리는 통일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1. 통일은 돼. 왜 이 짧은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았을까? 타너 스님이 활동하던 시대의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과는 전혀 다른 나라였습니다. 한국 전쟁의 상처가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남과 북은 총부리를 겨눈 채 대치하고 있었고, 많은 이산 가족이 살아 있었습니다. 고향을 북에 두고 내려온 사람들이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부모 형제의 얼굴을 보고 싶다고 눈물을 흘리던 시대였습니다. 지금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에도 고향이 황해도였던 부모님, 평안도에서 내려온 할아버지, 함경도에 가족을 두고 온 친척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 시절 통일은 정치적인 구호만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통일은 어머니를 다시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고향집을 다시 찾아가는 일이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평생 마음 한구석에 묻어둔 이름 하나를 다시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통일은 될까요? 라는 질문과 통일은 돼? 라는 대답은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무거운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통일이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사실 이런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다시 볼 수 있습니까? 이 분단이 정말 영원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식들까지 이 아픔을 물려받아야 합니까? 타너 스님의 대답이 사람들의 기억에 남은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복잡한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제 정세를 지켜봐야 합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전해지는 표현 그대로라면 아주 단호했습니다. 통일은 돼.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럼 언제 됩니까? 누구나 묻고 싶은 질문이었겠지요. 그때 타너 스님이 남겼다고 전해지는 말이 바로 334배 3이었습니다. 2, 3, 4, 4는 정확히 무엇이었을까?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먼저 말씀드려야 합니다. 오늘날 인터넷을 보면 타너 스님이 몇 년 통일을 정확하게 예언했다. 2025년이다. 2026년이다. 어느 대통령 시대다. 이런 다양한 주장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타너 스님이 직접 남긴 모든 글에서 누구나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남북 통일은 서기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루어진다 라고 적어놓은 기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3대노 344라는 말 역시 후대의 증언과 기록을 통해 전해지고 있고 그 해석은 서로 다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어렵게 말했을까요? 전해지는 이야기에서는 타너 스님이 당시에는 자세히 말하기 어렵고 후에 수를 풀어낼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이 숫자를 풀려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잘 알려진 해석 하나가 있습니다. 타너 스님의 속가 제자로 알려진 장화수 교수가 3과 3과 4, 4를 오행의 숫자와 연결해 해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해석에서는 3과 3을 목과 연결하고 4와 4를 금과 연결하여 목과 금의 기운이 함께 들어오는 갑신년과 을유년, 즉 2004년과 2005년 무렵을 통일의 시기로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2004년에도 통일되지 않았습니다. 2005년에도 통일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해석은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타너 스님의 말과 후대 사람들이 한 해석은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님이 남겼다고 전해지는 것은 3, 4, 스, 그 숫자를 2004년과 2005년으로 계산한 것은 후대의 해석입니다. 그 해석이 틀렸다고 해서 원래 말의 의미까지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그 말이 남아있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새로운 연도를 끼워 맞춰서도 안 됩니다. 3. 그렇다면 2026년일 가능성이 있다는 말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최근에는 타너 스님의 통일 이야기를 다시 풀이하면서 2025년이나 2026년을 언급하는 주장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예언과 숫자를 연결하고 어떤 사람은 북한의 정치 변화를 연결하며 또 어떤 사람은 국제 정세의 주기를 연결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해석입니다. 타너 스님이 2026년에 남북 통일이 된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차이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언을 이야기하다 보면 사람은 결과를 먼저 정해놓고 과거의 말을 거기에 맞추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2026년이 되면 2026년이라고 풀이하고 2026년이 지나면 다시 2030년이라고 풀이하면 그것은 더 이상 예언을 이해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통일의 연도를 맞히는 게임을 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왜 타너 스님은 통일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확신을 보였다고 전해지는가? 그 이유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4. 타너 스님에게 통일은 단순히 남과 북의 국경이 사라지는 일이 아니었다. 우리가 통일이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휴전선이 없어지는 것, 기차를 타고 평양을 지나 신의주까지 가는 것, 금강산을 자유롭게 여행하는 것, 남북 주민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것. 물론 모두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타너 스님의 미래관을 살펴보면 한반도의 변화는 그보다 훨씬 큰 그림 안에 놓여 있습니다. 타너 스님은 주역과 정역을 바탕으로 한반도뿐 아니라 주변 강국과 세계 질서의 변화를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학술 연구에서도
타너 스님의 미래에 관한 발언들은 주로 기밀부의 정역에 기반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즉 통일은 한 나라의 내부 문제 하나가 아니라 시대 전체가 바뀌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변화로 본 것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생각 하나가 생깁니다. 혹시 우리는 통일을 너무 좁게 생각해 온 것은 아닐까요? 남쪽이 북쪽을 흡수하는 것, 북쪽이 무너지는 것, 어느 한쪽이 이기는 것, 이런 식으로만 생각해 온 것은 아닐까요? 통일의 진짜 뜻은 누군가의 승리보다 70년 넘게 갈라졌던 한 민족이 다시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세대에게 통일이라는 말은 왜 특별한가? 여러분, 젊은 사람들에게 통일을 물으면 경제적 부담을 먼저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일 비용은 누가 냅니까? 세금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북한 주민을 어떻게 먹여 살립니까? 틀린 걱정이 아닙니다. 아주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하지만 70대, 80대 어르신들에게 통일을 물으면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고향이 평양이었어. 우리 어머니가 황해도에서 내려오셨지. 할아버지가 동생을 북에 두고 왔어.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 나옵니다. 경제가 아니라 얼굴이 나옵니다. 통일이라는 단어 안에 한 가족의 기억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 끝난 뒤 어떤 어머니는 북에 남겨둔 아들을 평생 기다렸습니다. 처음 몇 년은 내년이면 만나겠지 생각했을 것입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검은 머리는 흰 머리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중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어머니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통일은 그 어머니에게 국가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얼굴 한번 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6. 그런데 왜 통일은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통일이 정말 민족 모두의 소원이라면 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이 질문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남과 북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주변에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라는 강대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변화는 이 나라들의 이해관계와도 연결됩니다. 한국전쟁 역시 단순한 남북 내부의 싸움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계의 강대국들이 개입했습니다. 분단의 역사 자체가 국제 질서와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통일 역시 남쪽 사람과 북쪽 사람이 우리 내일부터 하나 합시다 한다고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국제 정치, 군사, 경제, 핵 문제, 체제의 차이, 주민의 삶, 주변국과의 관계까지 수많은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생각하면 통일은 되라는 말은 오히려 더 이상하게 들립니다. 그렇게 복잡한데 어떻게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타너 스님이 바라본 것은 구체적인 외교 협상의 일정표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영원히 같은 상태로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는 원리, 분단 역시 영원할 수 없다는 큰 흐름을 이야기한 것일 수 있습니다. 7. 주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다. 주역을 아주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주역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변화입니다. 세상에 영원히 그대로 있는 것은 없습니다. 봄이 오면 겨울은 물러갑니다. 낮이 지나면 밤이 옵니다. 젊음도 지나고 권력도 지나며 부귀도 지나갑니다. 좋은 시절도 영원하지 않고 나쁜 시절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동양 사상에서 바라보는 세상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분단은 어떻습니까? 1945년 이후 한반도는 갈라졌고 전쟁 이후 군사적 분단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이 상태로 살아왔기 때문에 마치 이 모습이 영원할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역사 전체에서 보면
80년은 긴 세월이면서도 영원한 시간은 아닙니다. 조선 왕조는 500년을 갔습니다. 수많은 왕조가 생겼다가 사라졌습니다. 강대국도 흥하고 쇠했습니다. 소련처럼 영원히 존재할 것 같던 국가도 갑자기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니 앞으로도 영원히 이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역시 역사 앞에서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사너 스님의 통일관을 꼭 신비한 예언으로만 볼 필요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분단 역시 변화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 상태라는 믿음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8, 33, 44에 너무 집착하면 오히려 중요한 것을 놓친다. 여기서 다시 숫자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숫자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숫자는 명확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숫자를 들으면 무언가 정확한 답을 얻은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몇 년을 마치는 것일까요? 만약 누군가 정확한 통일 연도를 알아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제적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사회적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북한 주민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통일은 축복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엄청난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통일되느냐보다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통일 이후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입니다. 9. 만약 내일 통일된다면 우리는 정말 준비되어 있는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아침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속보가 나옵니다. 남북 관계에 거대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속도로 한반도의 질서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기뻐하기만 할까요? 아닙니다. 수많은 문제가 동시에 시작될 것입니다. 화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재산권은 어떻게 할 것인가? 북한의 행정체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군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 수십 년 동안 전혀 다른 체제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를 이해할 것인가? 남쪽 사람들은 북쪽 사람을 낮춰보지 않을 수 있을까요? 북쪽 사람들은 남쪽 사회에 쉽게 적응할 수 있을까요? 말은 같지만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언어도 달라졌습니다. 생활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가치관도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통일은 휴전선 철조망을 걷어내는 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날부터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10. 독일 통일이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생각. 우리는 통일을 말할 때 독일을 자주 떠올립니다. 동독과 서독 역시 오랫동안 갈라져 있었습니다. 베를린 장벽은 냉전의 상징이었습니다.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은 그 장벽이 쉽게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어느 순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열리고 이듬해 독일은 통일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대한 역사의 변화가 항상 사람들에게 충분히 예고된 뒤 천천히 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수십 년 동안 움직이지 않던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통일을 준비한다는 것은 내년에 된다, 10년 후 된다를 마치는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언제가 되었든 변화가 올 때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11. 어느 실향민 노인의 이야기. 이제 여러분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황해도에서 태어난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전쟁을 피해 부모님과 함께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당신은 잠깐 피난을 가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던 물건도 대부분 그대로 두고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어린 아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조금만 참아, 곧 집에 돌아갈 거야.
하지만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소녀는 부산에서 학교를 다녔고 서울에서 직장을 얻었습니다. 결혼하고 자식을 낳았습니다. 자식들이 자라 손주까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고향이 어디야? 노인은 대답했습니다. 황해도. 손주는 다시 물었습니다. 거기 가본 적 있어? 그 말을 듣고 할아버지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고향인데 평생 한 번도 다시 가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통일은 정치가 아니었습니다. 통일이 되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하고 싶으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집이 있던 동네에 가보고 싶어. 집이 아직 있을 리 없습니다. 친구들도 대부분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아는 사람 하나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보고 싶은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곳에 자신의 어린 시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통일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12. 시간이 통일의 의미까지 바꾸고 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실향민 1세대는 빠르게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 자녀도 이미 60대, 70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북한은 잃어버린 고향이라기보다 뉴스에서 보는 다른 사회에 가까워졌습니다. 이것은 매우 큰 변화입니다. 시간이 더 흐르면 우리는 한민족이니까 반드시 통일해야 한다는 말만으로 젊은 사람을 설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일을 이야기하려면 새로운 답이 필요합니다. 통일하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젊은 사람들에게 어떤 미래가 생기는가? 경제적 부담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전쟁 위험은 어떻게 줄어드는가? 동북아에서 대한민국의 위치는 어떻게 변하는가? 이 질문들에 현실적인 답을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통일은 노년 세대의 추억 속에만 남은 단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13. 타너 스님이 본 한반도의 미래는 어두운 것만은 아니었다. 타너 스님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 대재앙이나 지각변동 같은 충격적인 내용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타너 스님 하면 무서운 예언부터 떠올리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술적으로 타너 스님의 미래관을 연구한 글을 보면 조금 다른 평가도 나옵니다. 그의 미래에 대한 발언은 당시 어려운 시대를 살던 한국 사람들에게 희망을 제시하는 성격이 강했다는 것입니다. 한 연구는 이를 단순한 공포의 예언이라기보다 정치적 사회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제시한 희망의 미래학에 가깝다고 평가합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통일은 돼 라는 말의 의미도 달라집니다. 공포가 아닙니다. 희망입니다. 영원히 갈라져 있지는 않는다. 지금의 고통이 끝은 아니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그 말 한마디가 큰 위로였을 수도 있습니다. 14. 하지만 희망과 맹신은 다르다.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선을 하나 그어야 합니다. 희망을 가지는 것과 모든 예언을 무조건 사실이라고 믿는 것은 다릅니다. 타너 스님의 예지에 관한 학술 연구에서도 후대에 맞았다고 평가되는 내용이 있는 반면 실현되지 않은 내용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타너 스님이 말했으니 반드시 이렇게 된다. 사라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예언이 우리에게 두려움만 준다면 우리는 예언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하지만 예언이 현재의 삶을 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하게 만든다면 그때는 하나의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습도 344. 44는 날짜가 아니라 과정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혹시 3344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연도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물론 이것 역시 하나의 생각일 뿐입니다. 정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통일을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여러 단계의 과정으로 보면 어떨까요? 첫째 단계는 긴장의 완화일 수 있습니다. 둘째 단계는 왕래와 교류일 수 있습니다. 셋째 단계는 경제적 연결일 수 있습니다. 넷째 단계는 정치적인 새로운 질서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통일을 오늘은 분단, 내일부터 통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는 훨씬 복잡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완성된 통일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 작은 변화들이 모여 어느 순간 돌아보니 우리가 이전과 전혀 다른 시대에 살고 있구나 라고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일의 시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조용할지도 모릅니다. 16. 북한이 바뀌어야만 통일이 오는 것일까? 통일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는 흔히 북쪽만 바라봅니다. 북한이 언제 바뀔까? 북한 체제가 언제 흔들릴까? 북한 지도자가 어떻게 될까? 물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남쪽도 변해야 합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북한 주민을 동등한 국민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혹시 그들을 가난하다고 무시하지는 않을까요? 사투리를 쓴다고 웃지는 않을까요? 출신 지역 때문에 차별하지는 않을까요? 대한민국 안에서도 지역과 세대, 정치 성향 때문에 서로 갈라져 싸우는데 수십 년 동안 완전히 다른 사회에서 살아온 사람들과 정말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불편하지만 반드시 해야 합니다. 진정한 통일은 북쪽의 변화만 요구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끼리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이 점에서 통일은 우리에게 거울과 같습니다. 북한과 하나가 되기 전에 남한 사회 안에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입니까? 지역이 다르면 싸웁니다. 세대가 다르면 싸웁니다. 정치 성향이 다르면 서로를 적으로 봅니다. 심지어 가족끼리도 정치 이야기 때문에 식사 자리에서 언성이 높아집니다. 그런 우리가 북한 주민 수천만 명과 갑자기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어쩌면 통일 준비의 첫 번째 단계는 휴전선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 식탁에서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보지 않는 것,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는 것,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는 것. 작은 일이지만 이런 사회가 되어야 더 큰 통합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18. 노년 세대가 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어르신들께서는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통일을 위해 뭘 할 수 있겠어. 하지만 저는 오히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기억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왜 한반도가 갈라졌는지,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가족이 헤어진다는 것이 어떤 고통인지, 가난한 대한민국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 이야기를 자식과 손주에게 들려주십시오. 교과서에서 읽는 한 줄과 할아버지가 직접 들려주는 이야기는 전혀 다릅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이야. 이 한마디에서 역사가 살아납니다. 젊은 세대가 통일을 반드시 찬성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찬성하든 반대하든 왜 우리 부모와 조부모 세대가 통일이라는 말을 들으면 눈시울을 붉히는지 그 이유만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세대가 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9. 만약 타너 스님에게 오늘 다시 묻는다면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2026년 오늘 타너 스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찾아가 이렇게 묻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스님, 통일이 정말 됩니까? 과연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다시, 통일은 돼 라고 하실까요? 그리고 우리가 또 묻겠지요. 그럼 언제 됩니까? 이번에도 3344 같은 수수께끼를 남기실까요? 아니면 이렇게 물으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너희는 준비가 되었느냐? 우리는 날짜만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물을지도 모릅니다.
통일이 되면 무엇을 할 것인지, 서로를 어떻게 품을 것인지, 그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통일된 나라를 다음 세대에게 어떤 모습으로 물려줄 것인지. 20. 통일 이후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하는가?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통일이 목적일까요? 아닙니다. 통일은 시작일 것입니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되었는데 더 가난해지고, 더 싸우고, 더 불행해진다면 그것이 우리가 바라던 통일일까요? 우리가 꿈꾸어야 할 것은 단순히 영토가 넓어진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사람이 더 행복해지는 나라여야 합니다. 북쪽 주민도 존중받고, 남쪽 주민도 과도한 부담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젊은 세대에게 새로운 기회가 생기고, 노년 세대가 평생 바라던 평화를 볼 수 있는 나라, 그런 통일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반도가 다시 전쟁터가 되지 않는 나라, 주변 강대국 사이에서 휘둘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나라. 타노 스님이 한반도의 미래를 밝게 바라봤다는 여러 기록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도 바로 이런 미래일 것입니다. 20일, 내 생전에 볼 수 있을까?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마음을 가진 분이 많으실 것입니다. 나는 이제 70이 넘었는데 내가 살아있을 때 통일을 볼 수 있을까? 80이 넘었는데 가능할까? 누구도 답할 수 없습니다. 저 역시 모릅니다. 2026년에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2020년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역사는 때로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움직입니다. 그리고 오래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계속 변화가 쌓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희망을 완전히 버릴 이유도 없습니다. 숫자를 맞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처음 우리는 33, 44의 비밀을 풀기 위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오고 보니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숫자의 정답을 모른다고 해서 오늘 이야기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답을 모르는 것이 우리에게 더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통일은 무엇인가? 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 통일하면 어떤 어려움이 오는가? 우리는 북한 주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젊은 세대에게 통일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리고 통일된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 33, 44의 숫자보다 훨씬 중요하지 않을까요? 4. 타너 스님의 말이 아직도 살아있는 이유. 타너 스님은 1983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도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왜 사람들은 그의 통일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것일까요? 아마도 예언이 신비해서만은 아닐 것입니다. 아직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질문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붓단이 계속되는 한 언제 하나가 될 것인가? 라는 질문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가 어려울수록 사람들은 과거의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과거에서 받아야 하는 것은 미래의 정답지가 아니라 미래를 살아갈 용기인지도 모릅니다. 2026년 8월 14일.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오늘은 2026년 8월 14일입니다. 내일이면 광복절입니다. 우리 민족이 식민 지배에서 해방된 날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해방의 기쁨 뒤에는 곧 분단의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한 민족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분단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을 보내며 통일이라는 말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내일 당장 통일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타노 스님이 2026년
8월 14일을 특별한 날로 예언했다는 뜻도 아닙니다. 오늘 날짜는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다시 바라보는 시간의 좌표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질문입니다. 분단 이후 80년 넘게 흘러온 지금, 우리는 어떤 미래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싶은가? 여러분, 아주 오래전 한 사람이 물었다고 합니다. 스님, 통일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전해지는 답은 짧았습니다. 통일은 돼. 얼마나 단순한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 답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 33, 44. 수십 년 동안 여러 사람들이 이 숫자를 풀려고 했습니다. 어떤 해석은 틀렸습니다. 앞으로 또 다른 해석이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혹시 우리가 풀어야 할 진짜 암호는 숫자가 아니라 우리 자신인지도 모릅니다. 3이 몇 년이고 4가 몇 년인지를 찾는 동안 우리는 정작 한 가지를 잊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통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남쪽 사람과 북쪽 사람이 하고, 정치인이 하고, 군인이 하고, 기업인이 하고, 젊은 사람이 하고, 노인이 하고, 결국 한반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통일을 준비한다는 것은 미래의 날짜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타너 스님이 남겼다고 전해지는 3444라는 수수께끼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2004년이나 2005년으로 풀이했던 과거의 해석은 실제 통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 다른 연도를 함부로 정답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2026년일 수도 있다고 믿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숫자 하나보다 이 말을 더 기억하고 싶습니다. 통일은 돼. 이것을 과학적인 예측으로 믿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긴 세월 분단 속에서 살아온 한민족에게 지금의 상태가 영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살아는 희망의 메시지로 받아들여 보자는 것입니다.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 피난길을 기억하시는 분들, 북에 고향을 두신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자라신 분들, 그리고 아직도 텔레비전에서 북한 소식이 나올 때마다 마음 한편이 무거워지는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살아있는 동안 남과 북이 다시 자유롭게 오가는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만약 그날이 온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평양에 가보고 싶으십니까? 금강산을 다시 보고 싶으십니까? 부모님의 고향을 찾아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저 우리 손주들이 더 이상 전쟁 걱정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특히 북에 고향을 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의 이야기가 있다면 그 기억을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음 세대에게는 살아있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의미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통일이라는 말을 들으면 떠오르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내일 2026년 8월 15일 광복절에는 조금 더 깊은 질문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타너 스님은 왜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토록 밝게 바라보았을까? 폐허와 가난, 분단과 전쟁을 경험했던 시대에 그는 왜 오히려 한국의 미래를 이야기했을까요? 그 숨은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가정에 평안히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의 아이들과 손주들이 한반도에는 한때 군사 분계선이라는 것이 있었단다 라고 과거의 역사책을 읽으며 이야기하는 날이 올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